겨울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그예요. 로그. 예, 지수 로그. 로그 파트는 지금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모의고사 문제에서 난이도가 조금 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모아봤잖아요. 모아보면 결과적으로 볼 때 4점짜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4점짜리 우리한테 유의미한 어떤 득점을 주는 이 단원의 문제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용 로그로 치우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그라는 문제를 낼 것 같으면 사실상 로그 함수나 로그 방정식에서 내면 되지, 굳이 로그의 정의에서 낼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로그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제 지수 때 얘기했지만 수능 기준으로 하면 2점짜리 연산 문제, 로그의 법칙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지수의 확장에 있는 지수 법칙하고 거듭제곱근의 공식하고 로그의 연산은 세 개가 같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2점짜리 연산 문제로 이들 중에 어딘가 하나를 골라서 내는 거고, 그러면 한 파트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로그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낼 여력이 없죠. 30문제에서 배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럼 만약에 연산 문제 로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로그 문제를 진짜 어려운 4점짜리로 내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는 겁니다. 이거 파악을 좀 하세요. 자, 그래서 1, 2, 3, 4, 5번까지는 별 얘기가 아닌 것으로 본인들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1번 는 자연수라고 하면 이제 5분의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n이 2의 거듭제곱에서 2의 거듭제곱 중에 이제 5부터 1, 2, 3, 4, 5 하고 나오면 되죠.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을 것이고, 이건 뭐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갔으면, 양변에 로그 2를 씌워서 그대로만 따라가면 여기서 알아서 지수연산이 다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실수 없이만 끌고 가면 돼요. 이것도 역시 약속의 문제. R, A, B의 A가 거듭제곱 근의 자리, B가 그 거듭제곱근 안에 지수 밑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었을 때 기억, 니은, 디귿에서 연산하는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은 보통 이제 셋 다 문제가 되기보다는 뭔가 하나가 문제가 되죠. 그런 부분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번에도 역시 약속의 문제였을 텐데, 이게 디귿번 얘기만 살짝 할까요? 말아요? 말까? 내가 지금 살짝 욕심이 나서 그래. 그러니까 로그 문제는 조금 어제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었을 거고, 시간을 조금만 당길 수 있다면 어제 지수에서 여러분이 뒷부분에 질문이 있을 법한 애들을 조금 더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에, 공통의 질문이 없다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한 명이라도 자기가 궁금한 거는 짚고 넘어가야지. 4번 넘어갈까요? 5번도 뻔한 문장제의 문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 딱 이제 몇 자리 얘기 나오면 상용 로그예요. 상용 로그의 그 자릿수의 이야기. 어떤 자연수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웠을 때 우리가 그 결과는 당연히 연산을 마치고 나면 몇 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몇 점 얼마. 왜냐면 로그라는 것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지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지수는 10중 8구, 아니 99.99%가 다 무리수입니다. 로그의 본질은 무리수예요. 로그가 그러니까 지수에 올라갈 i가 어떤 여기에 이게 무리수가 올라갈 게 아니었으면 로그라는 기호 자체가 개발되질 않았어요. 여기가 다 유리수인데 뭐하러 우리가 로그를 만들어? 표현을 못하니까 무리수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나타낸 기호가 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로그는 몇 점, n점, 얼마 하고 이렇게 네 자리를 많이 보이게 되는데 실상 네 자리 아니죠. 실상 네 자리가 아니고 비순환 무한소수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유효 숫자 4개로 끄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n 파트와 0. 얼마 파트를 n 더하기 알파로 표현한 다음에 다음에 요 녀석이 하는 역할이 있고 요 녀석이 하는 역할이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두 개로 분리했는데 정수 부분하고 양의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지? 그렇진 않죠.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역할이 아니고 원래 같은 말인데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 파트가 나오는 애가 어떤 자릿수를 대변한다. 뭐의 자릿수? 얘의 자릿수를 대변한다. 그래서 요거보다 하나 큰 자릿수. 여기가 두 자릿수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세 자릿수면 여기가 2가 되고, 이제 요런 장면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알파가 담당하는 것은 n의 수의 배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163이라는 배열이 있다고 하면 얘가 7.163이냐 76.13이냐 761.3이냐 7613이냐 곧 그 7613이라는 수의 배열이 얘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 똑같으면 걔도 똑같아요. 그리고 걔가 자릿수, 방금 전에 얘기한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가 요게 이제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상용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니 아니다. 그러니 얘가 두 자리의 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면 뭐야 이거? 뭘 잘못한 거지? 두 자리의 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면 이 로그 n을 씌웠을 때 얘는 1 더하기로 시작한다. 요렇게 이제 암시를 딱 받은 거죠. 두 자리의 라고 하면 1 더하기.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알파일 때 라고 했으니까 이게 알파인가 보다. 알파는 0에서 1 사이의 양의 소수를 말하는 거지 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는 알파 더하기 로그 4에, 이건 상용 로그가 아니죠. 상용 로그가 아니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다. 얘로서는 내가 지금 밑변환 공식을 쓰지 않는 한은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썼더니만 요렇게 이제 지워지는 장면이 연출이 됐고, 그래서 로그 4의 8분의 n은 2분의 3이다가 됐고요. 조금만 더 정리하자면 로그 4의 n 하고 요 놈 있잖아요. 요 놈, 요거. 로그 4의 8. 로그 4의 8이 사실은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니까 2 아래로 내려가고 3 위로 올라가고 나면 2분의 3만 남는 거죠, 이거. 로그 2의 2. 요 자체가 2분의 3입니다. 는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쪽으로 넘겨서 3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로그 4의 n이 3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n은 4의 3승, 즉 64이다가 정답입니다. 이건 제 기억이 맞다면 정말 오래된 문제예요. 진짜 오래된 한 15년 이상 된 문제. 수능 기출이긴 한데. 그래서 이 두 자리의 자연수에서 얘의 정수 부분이 1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낸다면 이제 해결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상용 로그요. 상용 로그에다가 상용 로그에 이제 양수 x를 딱 씌웠을 때 그것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하면 이 녀석은 x의 자리수를 한 다음에 이런 표현을 쓸게요. 대변한다.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정수 부분이 1이면 한 자리, 2면 두 자리, 3이면 세 자리, 이런 거 얼마나 좋니? 그러면 자릿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자릿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수 부분이 나오면 거기다 1을 더하여 저 녀석의 자릿수를 얘기해야 되고, 그 정수가 음수일 경우 또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하는 숫자가 나타나는 이 구차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fx는 자릿수를 대변한다 정도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fn 더하기 10은 fn 더하기 1이다라는 이 등식 있지, 이걸 만족시킨다는 번역이 필요한 말이라는 거죠. 식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fx를 저 로그 x로부터 식으로 구해낼 방법이 없어요. 정수는 정수고 양의 소수는 양의 소수지. 그 어떤 fx를 로그 x로부터 양의 소수 부분을 걸러내고 정수만 딱 나타내는 식이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굳이 식이 있다면 가우스 정도 되겠죠. 근데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 이건 번역을 하자는 겁니다. 어떤 번역이 가능할까? 자릿수를 대변한다 그랬죠. 자릿수를 대변한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0이라는 자연수가 있어요. n 플러스 10이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그것의 자릿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n 플러스 10, n이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거기다 10을 얹어서 만든 수의 자릿수는 n이라는 아이가 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릿수보다 더하기 1, 한 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n축이라고 자연수축을 만들어 놓고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이제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지 자신한테 지가 가진 자릿수가 있을 거야. 그지? 10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자릿수 10개, 아니 한 자릿수 9개, 두 자릿수 90개, 그리고 세 자릿수 1개가 여기 놓여 있을 거예요. 100 이하면. 근데 거기 있는 숫자들에다가 10을 더해서 자신보다 자릿수 하나가 증가하게 되는 애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n 더하기 10의 자리수는 n의 자릿수보다 한 자리가 더 증가하게 된다가 번역이라는 거죠. 그럼 당장에 1에다가 1은 한 자릿수인데 1에다가 10을 더하면 어떻게 되지? 11이 돼요. 두 자릿수가 됐죠?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2에다가 10을 더해. 그러면 한 자리였던 애가 12라는 두 자릿수가 됐잖아. 그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9까지 요만큼이 해당 n이 맞습니다. 이해돼요? 한 자리였다가 10을 더하니 두 자리가 되었다. 뭐 응당 당연한 얘기지. 근데 여기 당장에 여기 10 있는 애 있죠. 10. 10은 원래부터 두 자릿수였고 여기다 10을 더하면 20이 돼요. 안 되는 거지. 두 자리였던 애가 그냥 두 자리로 남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길을 돌려야 될 곳은 어디지? 10을 더했는데 두 자리였다가 세 자리가 되는 녀석에게 눈길이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게 얼마부터요? 90부터죠. 90부터. 91, 92, 93, 점점점점 어디까지? 99까지요. 요만큼이 다시 되는 겁니다. n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100은 어떠냐? 100은 원래 세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인데 여기다 10을 더하면 110이 되겠죠? 세 자리가 세 자리 그대로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계속 안 되는 애 투성이고 요렇게 9개와 요렇게 10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9개가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다.
8번 보시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x는 로그 x이다. 그냥 상용 로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x가 딱 들어가면, x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그거에다 상용 로그를 씌우겠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랬을 때 정수 부분이 1이라고 말을 하면, 아, 저거는 x가 두 자릿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예, 정수 부분이 1, 소수 부분이 알파이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고, fx라는 녀석이 로그 x이므로 그 녀석을 다시 1 더하기 알파로도 쓸 수 있다가 되겠죠. 정수 부분이 1이라니까 양의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지정해 줬으면 1 더하기 알파 꼴이 되겠지, 저게. 예. 그런데 여기서 이게 조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조건인 2알파 양의 소수 부분을 2배 하였더니 정수 부분이 1인 그렇게 되는 조건이에요. 1인 하고 딱 끊어서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아,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진짜 많은 애인데, 그러니까 상용 로그의 그래프까지 들어가주면 참 좋은 애긴 한데, 미리 말해두자면 상용 로그 단원이 약화됐다고요. 약화. 예전보다 훨씬 약화되었다고요. 예전에 완전 문제 밭이었는데, 당장에 너희들 교과서에 보면 지표라는 단어와 가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지표와 가수. 교육부에서 용어를 없앤다는 뜻은 그 단어를 약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용했었던 지표와 가수라는 단어, 진수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은 상용 로그가 훨씬 더 약화되었다. 그래서 상용 로그 그래프나 가우스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는 좀 의문이고, 등장하면 그때 이제 이게 뭐 말 그대로 실전 심화 수업이니까 그때 제가 부차적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죠. 자, 양의 소수 부분을 2배 했는데 정수 부분이 1이 된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얘가 만약에 0.3인데 그걸 2배 하게 되면 0.6. 이거 한 자릿수 안 늘어나요. 그런데 얘가 0.7일 때 그걸 2배 하면 1.4가 되죠. 이게 정수 부분이 1이 되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인데 2배를 했더니 1을 넘어갔다라는 뜻이잖아. 그 말이 대변하는 바는 알파가 최소한 0.5보다는 크다라는 뜻이 됩니다. (0.5보다) 크다. 여기가 x가 아니고 n이겠네요. 그죠? n, 로그 n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지금 알파의 범위를 제한해서 저 단어로 알고 있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n이고 알고 있는 정보는 알파라면 얘를 알파는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알파는. 이렇게 하면 로그 n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다시 쓰면 로그 10분의 n이 됩니다. 로그 10분의 n. 자, 이걸 들고 여기다가 대입해보죠. 2분의 1 로그 상용 로그 10분의 n 1 사이 이렇게 됐죠. 어차피 n의 개수가 총 몇 개냐라고 구하려면 n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을 저 부등식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부등식 범위로 만들기 위해. 그러면 얘도 이제 다 상용 로그화 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얘는 상용 로그로 바꿔주면 10의 2분의 1승, 다시 말하면 루트 10이고요. 로그 10분의 n이고요. 얘는 정확하게 로그 10에 해당하는 애죠. 그러면 로그 상용 로그 3개를 지우고 상용 로그는 밑이 10, 즉 1보다 큰 밑을 가졌으니까 부등식은 그대로 유지. 부등식은 그대로 유지. 그러니 결론은 10 루트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n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자릿수인 거는 애초에 알고 있었고요. 예, 지표가 1이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얘가 이제 이걸 루트 10을 잘 활용해 보라고 루트 10은 3.1에서 3.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 10배를 하면 31에서 32 사이에 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31.xx 정도가 된다겠죠. 자연수니까 아마 32부터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00 빼기 32 하면 정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68일 거예요. 됐나요? 68개. 9번 가시죠. 요렇게 이제 상용 로그 개념이 아니면서 4점짜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항 유형인데, 사실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상용 로그가 갖는 개념 자체가 어렵게 못 나오기 때문에 상용 로그 아닌 애를 가지고 4점짜리 문제를 낸다는 건 뭔가 우리가 어려워하는 녀석이 개입됐다는 뜻이죠. 그게 2차 함수예요. 고등수학 상하에 걸쳐 있는 2차 함수를 개입시켜서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거로 9번을 보시면 로그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의 값이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요. 정확하게 로그에 관련된 이론은, 로그 관련 이론은 이렇게 만들면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로그 파트는 더 이상 없어요. 이제부터는 2차 함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과가 2의 m 거듭제곱이라는 숫자래. m이 자연수니까 2의 m승도 자연수겠죠. 그랬을 때 그 값을 자연수로, 이게 이제 m이 자연수가 들어갔을 때 이걸 만족하게 하는, 이거 넘기면 2차 방정식이니까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게 하는 x의 개수가 6개일 때, x의 개수가 6개일 때 무슨 말일까요? 근을 구하란 얘기일까? 아니라고요. 근을 구하란 얘기가 아니고 개수를 세라는 건 그래프로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라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와 y는 2의 m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만난다, 이거 만난다. 만나면 두 개의 근이 나오니까. 그럼 예상해 보건대 대략 이런 식의 그림, 대략 이런 식의 그림,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저거 진수 조건 때문에 이제 위로 볼록이라고 해봐야 여기는 그리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그림이 될 텐데요. 여기에 m에 1이 들어가면 2의 y는 2라고 하는 2의 1승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걸려서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바로 실수, 만족하는 실수 x가 되는 거예요. 어디인지 안 궁금해요. a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된 거죠. 두 개. 만족하는 x가 두 개. 그리고 이렇게 그어주면 이 녀석이 y는 2의 제곱, 즉 4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나도 하나, 둘이 되는 거예요. 합계 4개죠. m이 1일 때, m이 2일 때.
그럼 여기 6개라고 그랬으니까 예상컨대 분명히 이거에서 한 번 더 만난다는 거지. 2의 3승, 즉 8에서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만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m은 자연수 값이기 때문에 자연수는 한없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한없이 늘어날 수 있는데 6개가 된다는 6개씩이나 갖는다가 아니라 딱 6개만이라는 뜻이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죠. y는 2의 4승 이렇게. 자, 그러니 결국 꼭지점 문제가 되겠죠? 예, 꼭지점. 이 녀석의 꼭지점은 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a에 제곱한 다음에 더하기 4 플러스 4분의 a 제곱 정도 될 텐데요. 맞죠? 여기가 그러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4라는 높이를 갖는 꼭지점이란 말이야. 예, 이 꼭지점이 8보다는 위에 있고 16보다는 아래에 있어라, 이런 조건이 되겠죠. 요 꼭지점의 높이가 이 줄과 이 줄의 사이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 6개라는 걸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빼기 4, 16보다 a제곱이 크고 빼기 4, 12, 48, 48보다 작은. 예. 아시겠죠? 이거 괜히 또 a의 부등호 찾는다고 루트 씌우고 루트 씌워가지고 4에 뭐 4루트 3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세요. 항상 질문을 보면서 방향을 나가야 되는 거니까, 질문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 값들의 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기다 적당한 자연수를 집어넣어 요 사이에 있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a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4보다 커야 되니까 4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a는 5부터일 거고, 66에 36이니까 6은 될 거고, 77에 49니까 7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5와 6 두 개가 있다. 둘을 곱하면 30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지. 부등식만 나오면 막 다 루트 씌워서 풀려고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실전이란 건 그런 겁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 10번이요. 이번에도 역시 어김없이 나오는 상용 로그 문제입니다. 로그 x의 결과물을 fx 파트와 gx 파트로 분리했어요. 그런데 fx는 정수, 이거 옛날 말로 하면 지표가 됩니다. 지표가 되고, 예. 이걸 옛날 말로 하면 가수가 돼요. 양의 소수라고 하는 파트죠.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는 역할은 이 녀석이 이제 저 x의 자릿수를 담당하게 되고, 이 가수는 x의 수의 배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때 fx 누가 봐도 정수인데 정수의 제곱을 하겠대요. 더하기 3gx의 결과물이 3이 되도록 하는 x 값들을 구해서 모두 곱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 실제 원본은 아마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실제 원본은 요거보다 어려워요. 요거보다 어려운데 그거를 조금 쉽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꼬은 겁니다. 예, 쉬워져 버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정수가 이제 여러 갈래가 나오면 자릿수대로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이 녀석 지금 요 제곱 전체가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fx가 만약 0이라고 하면
0이라고 하면 이게 0 돼버리니까 3gx가 3이 돼야 되는데 그럴 방법은 gx가 1 되는 것밖에 없죠. 그죠? 예, gx가 1 되는 거. 근데 양의 소수가 언제부터 1이 되었나?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fx가 만약에 2 이상이 된다. 2 이상이 된다. 그러면 3gx가 음수가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양의 소수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것도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능한 유일한 두 건은 바로 fx가 1이거나 아니면 fx가 마이너스 1인 건입니다. 근데 그 케이스의 경우 여기가 뭐 자연스럽게 1이 돼버리고 넘어가면 2가 되는 거니까 가수라고 부르는 저 소수가 0.67, 즉 3분의 2로 결정이 돼버리죠. 이렇게요. 어느 쪽도 다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로그 x라는 녀석은 1 더하기 3분의 2, 즉 3분의 5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애초에 정의 자체가 fx 더하기 gx로 되어 있으니까 그 둘을 더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x는 하나가 10의 3분의 5승이고 다른 하나가 10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에요. 뭐 3승근 루트 10분의 1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모든 x값에 곱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지수로 놔둬도 곱하면 충분하죠. 뭐. 그래서 이걸 x1이라 하고 이걸 x2라 했을 때 x1 곱하기 x2는 10의 3분의 4승이 되는 겁니다. 3분의 5에서 3분의 1을 빼는 거죠. 결론 P 플러스 Q는 7이고요. 그 10배 하면 70이죠. 이해하시죠? 오늘 왠지 모르게 좀 수월했죠? 요거까지는 요거는 원래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좀 쉽게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11번) 양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정수 부분 fx 또 똑같은 얘기죠. 또 똑같은 얘기. 정수 부분이라고 하면 x의 자리수를 대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또 이걸 해석을 내려줘야 돼요. 저놈아를. 자, 두 개의 양수 AB가 있어요. 두 개의 양수 AB. 얘는 뭐 예를 들어 2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자릿수로만 얘기하면 한 자리 아니면 두 자리죠. 한 자리 아니면 두 자리. 그러면 몇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그 X라는 대상의 양수니까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하고 경계선으로 10이 있을 것이고 점점점점 나가서 20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를 경계로 생각하면 요 사이를 이렇게 경계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A와 B가 모두 여기 있는 경우겠죠. 한 자리 한 자리의 AB 또는 한 자리의 A와 두 자리의 B 내지는 그것의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A, B 이렇게 해서 두 자리의 A, B 이렇게 경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자릿수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따져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A, B가 모두 한 자리의 경우
네, 한 자리의 경우는 FA는 0이고요. FB도 0입니다. 정수가 0이니까 한 자리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그 둘을 곱했을 때 몇 자리가 될지는 매번 달라지긴 할 거예요. 매번 달라지긴 해서 요거는 자릿수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얘기의 결론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AB가 무려 3자릿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가능할까? 한 자릿수 2개를 곱해서 3자릿수를 만든다고? 네, AB가 3자릿수? 안 돼. 한 자릿수 2개를 제일 크게 곱해도 9, 9, 81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아마 마찬가지 얘기를 또 3번째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AB가 모두 2자리라고 해보자. 근데 22하기 때문에 AB가 제일 커져도 A가 20, B가 20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FA는 1이고 FB는 1이기 때문에 FAB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다가 1을 넣었으니까 요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니까 FAB가 3, 즉 4자리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AB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중에 제일 큰 애가 20이고요. B 중에 제일 큰 애가 20이에요. 둘이 곱하면 400이죠. 예, 3자리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해석을 잘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 위에 녀석을. 그러니 가장 가능성이 높고 뭐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게 A는 한 자리 수이고 B는 2자리 수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되면 FA는 0이고 FB는 1이 돼요. 근데 어차피 둘이 곱하면 0이죠. 따라서 FAB, A와 B를 둘이 곱한 결과가 2, 3자리가 되어야 된다. 요거는 가능하겠죠? 20 이하에서 A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아보려면 내가 B에다가 20을 갖다 놓으면 되니까 B가 20일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B가 20일 때.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그때부터 3자리수가 되는가? 라고 하면 A는 5가 됩니다. 5, 20 하면 100이 되니까. 그러니 그 이후로 5, 6, 7, 8, 9가 모두 가능하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순서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20, 6, 20, 7, 20, 8, 20, 9, 20 전부 가능.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줄여 들어가 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으려는 게 그 순서쌍들 중에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작은 게 좋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B가 19일 때 언제부터 가능한가? 6부터 가능하죠, 이거. 6, 9, 54, 그러니까 104부터 되니까. 7, 8, 9 모두 가능. B가 18일 때 쭉 내려가 보면 결국 B가 12일 때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때 A는 9까지, 9 하나만 가능하죠.
108이니까. 요 위로 B가 13일 때는 A가 8부터 뭐 가능한가 그럴 텐데, 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합들 중에서 이제 B가 적당히 작고 A도 적당히 작아야 되는데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둘 다 답이 돼요. 예, A 더하기 B가 21이 되는 케이스죠. 역시나 이게 상용로그 문제인가? 우리는 왜 이런 문제를 어렵다라고 느끼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상용로그는 번역 가지고 예, 실제로 요 지금 한 행동은 경우의 수죠. 고등수학 하에요. 고등수학 하에 순열의 예,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이게 순서상 찾는 예, 그런 파트이기 때문이에요. 수학이라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미적분이라는 파트 하나, 기하라는 파트 따로 있고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라 수학의 기원이나 발전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냥 다 통합해서 했던 거죠. 다 통합해서 했던 거를 전공 분야라는 것으로 지금 나누어 놓은 거기 때문에 원래 끝단에 가면 이렇게 서로 문제끼리는 다 섞이게 돼 있는 겁니다. 요것도 상당히 고전적이고 고3 때 돼서 이제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반복하잖아. 예, 누구는 3바퀴 돌렸네, 누구는 4바퀴 돌렸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나 역시 뭐 많이 돌았죠, 많이 기출문제를. 니네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지. 많이 나. 근데 놀랍게도 내가 수능 2회차 출신이란다. 같은 수능 세대. 건쌤은 학력고사 세대. 늙은이. 늙은이. 건쌤은 늙은이, 나는 같은 MZ 세대. 수능 세대. 그래서 제가 수능의 역사와 함께 한 건데, 그 반복해서 돌리면 짜증나도록 또 모르겠고 또 잊어버리고 하는 게 있어요. 강사가 된 다음에도 이 문제 맞아, 되게 어렵게 풀었고 어렵게 설명했었지 라고 한 다음에 다음 연도가 돼가지고 그 문제를 또 자꾸 푸는데 또 어려운 애가 있어. 정말 짜증나게. 요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고전적이고 유명한 문제인데 어려워요. 여러분은 이거를 지금 첫 경험을 한다고 보면 여러 번 반복해야 될 겁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잘 들어봅시다. 100 이하의 자연수 S가 있어요. S는 그러니까 1, 2, 3, 4, 100까지 이렇게 있는 유한집합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 N 하나를 꺼내요. N 하나를 꺼낸 다음에 여기다가 넣겠대요. 여기다가. 사실상 그 모의고사 문제를 진짜 잘 푸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집합의 조건제시법을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잘 들어봐. 조건제시법에서 바의 왼쪽은 원소의 모양이에요. 원소의 모양.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K라는 실수 하나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애들처럼 실수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실수들의 모임. 아니, S 출신이니까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모아놓는 거야. 그런데 어떤 걸 모아놨냐면 여기서 n을 하나 끄집어내서 로그 2의 분자에 놓고 n이라는 애를 분자에 하나 놓고 그 밑에 내가 k라는 정수를 나누었다고 가정을 할 때
가정을 할 때 그 결과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K들의 모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알아들으면 이걸 뭐 A는 이라고 했을 때 N, A를 구해달라. FN은 NA를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문자 두 개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떤 N에 대하여 K로 나누어서 정수가 되도록 하는 K들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알아들으면 어마어마한 독해력을 가진 사람이야. 못 알아들어요. 우리 영어 문장도 그렇잖아. 막 몇 줄 넘어가면 뭐 이렇게 자르고 뭐 이게 주어절 뭐 하잖아요. 이거 한글도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못 알아듣는다고 봐야 돼. 한 번에는. 그래서 이 출제자도 알아요. 학생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을. 어떤 n에 대하여 k로 나누어 로그 1을 씌운 결과가 정수가 되는 그런 k들의 집합.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여기 괄호 안에 10이 있죠. 쟤 누군가 빨리 찾아보세요. 저 10의 본질이 누굴까? 문자 중에 누구야? 얘야. 찾아보시면 있어요. 예를 들어 F10 했을 때 이 10 누구냐고. 용이야, 누구야? 네, N이에요. 왜냐? FN이라 하자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I는 F10은 N에다가 10을 넣자는 소린데,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10이라는 애를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렇게 박고, 자, 지금부터 이제 K를 고민합니다. K를 고민했을 때, 그 결과가 정수가 되는 K를 찾을 거예요. 얼마부터가 있을까? 찾아보세요. K는. 그렇죠. K에는 5가 있죠. 5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5, 20, 로그 2의 2는 1로 정수. 되네요. 또요? 네, 10 이렇게 집어넣으면 10 지워지면 로그 2의 1은 0으로 정수. 맞아요. 좋다. 계속 찾아. 얼마요? 네, 20. 2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2분의 1인데요. 얘가 자연수라고 안 하고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도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40. 그 다음 80이에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런 K가 5개. 이 5개의 결과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5. 감 잡으라고 예시를 하나 더 들었어요. 네, 지금은 그냥 정말 순수하게 이 칙만 쳐다보면서 정수 만들어야지 하면서 아주 맹목적으로 숫자를 찾았을 거라고. 1부터 100까지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고사하고 치우고 그냥 K를 1부터 100까지 찾은 거예요. 5개. 이건 이해한 게 아니죠. 그냥 잘 찾은 거지. 근데 하나를 더 해봅시다. 이 로그 2에 이번에는 99예요. 여기다가 99를 넣고 K를 이렇게 나눴을 때 정수가 되는 그런 K를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99죠. 99죠. 이래서 한 개예요. 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사실은 있잖아. 이 문제를 우리는 여기에 대한 독해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사례에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여기가 5, 10, 20, 40, 80이 나온 근거.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5 곱하기 1이죠. 얘가 5 곱하기 2예요.
얘가 5 곱하기 2의 제곱이고 얘가 5 곱하기 2의 3승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마지막으로 5 곱하기 2의 4승이에요. 1도 2의 0승임을 감안하면 결국 이 윗대가리 n에 나오는 그 홀수, n에 나오는 홀수, 그 홀수에다가 그 홀수는 날려버려야, 왜냐면 이게 로그 2가 미친데 여기 홀수 나오면 정수가 될 리가 없잖아. 그 홀수를 지우는 선에서 2의 0승부터 쭉쭉쭉쭉쭉쭉 늘려나가서 세 자리가 넘지 않게 계속 곱해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99도 지 나름대로 홀수예요. 그죠? 지 나름대로 홀수인데 이 홀수를 이제 지운 상태에서 99 곱하기 1부터 시작을 했는데 99 곱하기 2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100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사례만 더 들어볼까요? 여기가 98이면 어때? 98. 98이면 어떻지? 이렇게 해서 정수가 되는 K를 찾아보면 일단 얼마가 있어요? 일단 49가 있죠. 49 하면 지워주면서 2가 되니까 로그 2에 이게 되니까. 그리고 98이 있어요. 그죠? 얘는 두 개네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왜냐면 이 녀석은 짝수였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짝수였기 때문에 지 자체가 2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모든 짝수들은 2의 거듭제곱 곱하기 홀수로 쓸 수 있는 애잖아요. 그럼 그 홀수 말고 2의 거듭제곱이 남아서 얘랑 정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만들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최소 2개 이상이 돼요. 저 곱해져 있는 짝수가 4일 경우 또 3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볼 때 어떤 n이 등장해서 그걸 만족하는 k가 한 개뿐인 그러한 k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자격. 여기 어떤 n에 대해서 이게 정수가 되는 k가 오직 한 개가 되려면, 이 k가 한 개이려면 이 n의 자격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홀수여야 해요. 기본적으로 홀수여야 해요. 짝수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2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한 개가 꼭 더 나오게 돼 있어. 자, 두 번째. 그럼 홀수면 무조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99가 들어와서 곱하기 2가 원래 되는데 안 됐던 이유는 곱하기 2를 해서 100을 넘어갔기 때문이잖아. 예를 들어 n이 23이면 로그 2의 23은 이 k가 23도 되고 23 곱하기 2도 돼요. 23 곱하기 3도 23 곱하기 4도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2배를 하여 100을 넘어가는 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2배를 하면 100을 넘어가는 홀수. 즉 51 이상의 홀수여야 한다는 거죠. 해석됐나요? 50일 이상의 홀수. 그래서 50일부터 100까지는 총 100개의 짝홀이 들어있고요. 50개의 짝홀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 절반이 홀수, 절반이 짝수니까 25개가 정답이겠죠.
이게 지금 제 얘기 들으니까 납득이 되는 것 같죠? 이제 혼자 생각해 보려면 또 어려워요. 예, 아마 여러 번 반복해야 될 겁니다. 이와 또 유사 문제 되게 많아요. 원래 수능이 하나 기출되고 나면 그 다음 해의 교육청과 사설에서 무지개로 쏟아지거든. 그 유형의 변형이. 그래서 이 유사 유형도 되게 많은 문제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원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깔끔하게 했네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살짝 찜찜했던 애가 있는데 한 가지 얘기만 좀 추가를 할게요. 요거요. 어찌 보면은 좀 전 문제하고도 또 유사한 문항인데, 이 10번에 디귿, 이것도 한 개뿐이다를 찾는 거죠. 한 개뿐이다. AM은 요 아래 첨자에 있는 어떤 M이 들어와서 2의 A승 곱하기 B의 꼴이 M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만들어내는 건데, 그때 이 AB로 될 수 있는 수들의 자연수 순서쌍을 만들어서 그 집합을 원소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 AM이라는 집합에는 이게 M이 될 수 있는 그러한 AB들의 조합의 순서쌍이 원소가 되는데요. 그 원소가 하나뿐, 한 개뿐인 A, B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가 몇 개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좀 전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내 얘기가 어떤 숫자가 여기 왔어? 어떤 숫자가 여기 왔는데 그 녀석이 여기랑 여기랑 곱해가지고 오직 한 개밖에 그 쌍이 없으려면 2의 A 거듭 제곱으로 대표되는 단어가 짝수예요. 저기 A 자리에 0이 들어가지 않는 한 A, B가 자연수라고 하면 여기 1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짝수예요, 짝수. 근데 만약에 이쪽이 짝수가 가능하잖아, B가 짝수가 가능하면 여기 있는 2를 하나씩 이쪽으로 주면서 계속 순서쌍을 만들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2다라고 하면 12라는 녀석은 2의 1승 곱하기 6도 되고 2의 2승 곱하기 3도 되고 오른쪽 B에다가 계속 짝수를 하나씩 넘겨주면서 A, B의 순서쌍을 늘려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불가능하려면 얘는 B는 홀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B가 짝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게 짝수가 2개 이상이 되면 B 쪽으로 계속 하나씩 넘겨주면 얘가 홀수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 오직 한 개여야 된다고. 오직 한 개. 그렇게 되면 이건 반드시 A는 1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한 개까지 허용. 그리고 B는 홀수. 더 이상 안 됨. 그 이상은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홀수 한 개짜리의 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곱이 아니라 2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A가 1이 되어야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요. 그렇게요. 이 홀수가 합성수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이 홀수가 합성수인 거는 이쪽으로 못 보내요. 이게 2의 거두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A는 1이어야 되고 B는 홀수여야 되고 그러한 두 자리 자연수. 그럼 우리 좀 전에 1에서 100 사이에서 두 자리의 홀수의 개수가 50개라고 했잖아요. 50개. 50개 중에 한 자릿수 빼는 거지. 그러면 23자리, 3개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요게 아마 제일 문제였을 거예요. 두 자리의 자연수 개수.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시간이 딱 맞았네요. 마칠게요.